안녕하세요. 오늘은 2027년 수능특강 문학 1부 6강에 교술 문학의 특성과 구성 요소에 수록된 백문보의 율정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래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교술 문학의 출제 포인트, 2번 작품의 핵심 내용을 정리, 3번 마지막으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술문학의 출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술문학이란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목적으로 자신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로서 오늘날의 수필이 교술문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갈래가 있는데요. 기, 설, 논 등이 있으며 그리고 다양한 갈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백문보의 율정설은 설에 해당합니다. 설은 어떠한 경험적 사실로부터 깨달은 이치를 대상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를 통해 이치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글의 구조는 그래서 글의 구조는 일상적인 체험에서부터 비롯돼서 일상적인 체험에서 이치를 깨닫고 이를 통한 삶의 교훈을 전달하는 것으로 크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교술문학의 시험 출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입니다.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했는가?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표현법입니다. 글쓴이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기법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에 대한 출제 포인트가 시험에 대해서 글쓴이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기법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추 방식입니다. 글쓴이가 자신의 깨달음을 적용한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오늘 풀어볼 수능 특강에서 출제된 문제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교술문학 다음으로는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술문학은 글쓴이의 체험에서 비롯된 깨달음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글쓴이의 경험 중에서 어떤 부분이 무슨 방식으로 깨달음으로 연결되는지 파악하며 읽는 글읽기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문의 내용을 인물, 사건, 배경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주요한 내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물입니다. 윤상군과 내가 나오는데 윤상군은 밤나무가 있는 곳으로 집을 사고요. 나는 윤상군과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사건은 윤상군은 일반 사람들과 달리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 안에 있는 주택에는 밤나무를 심는 사람이 드문데 윤상군은 밤나무가 있는 곳에 집을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윤상군과 나는 대화를 하는데요. 윤상군은 나는 밤나무가 쓸모가 많아서 선택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나는 밤은 심기가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자라기만 하면 쉽게 성장하는 데에서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배경입니다. 배경으로는 윤상군은 늦게 마흔이 넘어서 처음 벼슬로 나아갔지만 빠르게 하루 동안에 9번 승진을 하면서 높은 지위에 오릅니다. 정리하자면 글쓴이는 밤나무의 특징, 심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만 자라기만 하면 쉽게 성장하는 그 모습과 윤상군이 벼슬길에 나아가는 모습, 마흔이 넘어서 벼슬을 했는데 빠르게 높은 지위에 올라서 중책을 담당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 깨달음은 사물이 이지러지고 채워지며 빠지고 더해지는 이치, 그것을 얻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교술문학의 출제 포인트 중 유추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글쓴이가 자신의 깨달음을 적용한 방식은 무엇인가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윤상군은 밤나무에 쓰임새가 있어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봄에는 꽃과 어른거리는 가지, 여름에는 그늘에서 쉴 수 있고 가을에는 열매를 먹을 수 있고 겨울에는 이로 인해 아궁이에 불을 뗄 수 있다라는 장점을 얘기하는데요. 나는 밤나무에서 쓰임새가 아닌 윤상군과의 공통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윤상군은 쓰임새, 나는 공통점, 윤상군과의 공통점을 찾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항은 지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지문에서 대개 이 밤나무의 꽃과 열매와 같은 점이 있다. 이 내용은 지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문장을 보시면 대개 이 밤나무의 꽃과 열매와 같은 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윤공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마지막 문장에서 같은 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문단에서 그렇다면 윤공의 영달은 곧 밤의 생장이고 밤을 거두어 간직함은 곧 윤공이 은퇴하는 것이니 라고 해서 밤과 윤공의 그 유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문장에서 명확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기 1번과 2번에 대해서 헷갈리실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기 1번 같은 경우는 당신은 밤나무의 장점을 중시하지만까지는 맞아요. 맞는 얘기지만 밤나무의 단점은 내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반응입니다. 보기 2번에서도 밤나무가 주는 혜택이라고 하면 밤나무가 주는
밤나무가 주는 쓰임, 이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나보다는 윤상군의 관점에 더 부합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문제 2번은 교술문학의 출제 포인트, 주제, 이 글을 통해서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알고 있느냐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윤상군과 밤나무의 공통점은 성장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초반에는 어렵고 느리지만 이후에는 쉽고 빠르게 성장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윤상군과 밤나무의 공통점은 성장 과정에 있으므로 초반에는 어렵고 느리지만 이후에는 쉽고 빠르게 성장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된 부분은 1번이 되겠죠. 오답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기 2번이에요. 보기 2번 오답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기 2번과 같은 경우는 어려움과 느림의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된 내용이 없으므로 사람의 삶을 수행하는 주요한 계기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을 일부러라도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없고요. 보기 4번 같은 경우는 쉬움과 빠름 그리고 어려움과 느림의 가치를 비교 평가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교술문학의 출제 포인트 중 표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쓴이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기법은 무엇인지 묻는 문제인데요. 보기의 키워드는 역설적입니다. 만일 역설의 의미를 모르더라도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도록 지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지러지면 가득 차게 되고 빠지면 더해진다 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지만 그 속에서는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이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의 낮추면과 반대되는 표현인 높아진다가 맞겠습니다. 여기서 반어와 역설이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서 반어와 역설을 아주 빠르게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어는 말은 됩니다. 예를 들어 시험 0점을 받아온 딸에게 엄마가 너 참 잘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이 문장 자체는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의미는 반대되는 것이죠. 역설 같은 경우는 이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시끄러운 침묵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말이 되느냐 말이 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술문학은 글쓴이의 체험과 깨달음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유추되는지를 중심으로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제와 표현법, 유추 방식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며 접근하시면 정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